메이드형 성형외과 이병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구축코의 원인과 환자의 전후 케이스를 보며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구축코의 자가진단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 수술에서 가장 심각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구축코입니다. 구축코는 실리콘을 둘러싼 피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수축하면서 코끝이 들려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섬유화, 피막 구축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실리콘 등의 보형물을 사용하는 수술에서 우리 몸은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통해 보형물을 둘러싸는 얇은 섬유질의 막, 즉 피막을 만들게 됩니다. 적당한 두께의 피막은 실리콘을 주변과 격리해서 염증이 실리콘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주거나 실리콘이 비쳐 보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개인의 조직 한계를 무시하고 과도한 높이를 만들거나 수술 후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이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면 이 피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수축하면서 구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피부의 두께와 탄력, 연골의 강도가 달라서 보형물을 넣을 수 있는 내부 공간의 여유가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높이거나 길게 만드는 수술을 하면 피부와 연부 조직에 심한 압력이 가해져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섬유화나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코 재수술 환자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경험 있는 의사라면 이런 피부 탄력과 피부 두께에 이 정도 높이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과도한 수술을 한 환자들을 봅니다. 수술 경험이 부족한 의사가 이렇게 조직의 한계를 넘는 과도한 수술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먼저 환자 케이스를 통한 구축코 현상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구축이 진행되면 코끝이 들리거나 콧대가 휘고 보형물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이동하는 변형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모양 불만이 아니라 조직 변형이 동반된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며, 환자의 경우 심한 우울증으로 무척 힘들어하셨습니다. 수술 결과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구축이 심한 경우 피부 두께와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지므로 최대한 환자에게 맞는 강도로 재수술하여 안정적인 모양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코 보형물의 모양 불만족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양이 변형된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연골의 강도와 내부 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코 수술을 하였습니다. 또 연골의 휨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도는 크게 나타난 경우입니다. 수술 결과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코는 코 안의 연조직과 보형물과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첫 수술을 하였는데, 문제는 재수술한 흉살이 진 코안 조직과 특히 피부 탄력이 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수술해야 하므로 비용과 환자의 스트레스가 꽤 높은 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첫 코 수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코 성형은 처음 디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조직이 손상되거나 구축이 진행되면 당연히 재수술은 난이도가 높아지고 회복도 더디며 선택할 수 있는 재료도 제한됩니다. 따라서 첫 수술에서 본인의 피부, 연골, 조직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구축코의 자가 진단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끝이 점점 들리는 느낌, 또 콧대가 휘거나 비대칭이 심해지는 것 등이 구축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본인이 느끼는 현상인데, 코 안쪽이 당기고 뻐근한 느낌과 콧등과 코끝을 만졌을 때 전보다 딱딱해지는 느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코 모양이 변화하므로 초기에 구축 현상을 자각하셔서 병원에 내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조기에 진단받는 것 아시겠죠? 이상 메이드형 이병현 원장이었습니다.